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이번 시간은 정영진 씨가 좀 일 좀 하세요. 예, 경제 이야기. 아, 경제 이야기. 예,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에이. 저는 좀 듣다가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네. 이 경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또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서로 영향 주고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복잡한가 봐요. 네, 특히 예. 그 일본의 뭐 부동산이나 경제는 어쨌든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고령화나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좀 점치는데 좀 중요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중국은 이제 우리랑 워낙 이제 관련이 많으니까 네. 중국 경제 좀 살아 이제 우리도 좀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어. 찾아볼 필요가 좀 있죠. 좋습니다. 오늘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 만나러 출발합니다. 한중일 경제 삼국지.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분한테 우리 부동산 많이 배웠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광수 씨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인데.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뭐 차리셨어요? 아니 그냥 뭐 백수입니다. 백수. 아, 뭐 차리셨나 보네. 보통 이제 연구소 많이 차리시거든요. 아, 네. 뭘 또 하나 차리셨군요. 네, 응원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광순의 복덕방 참 차리셨죠? 맞아요. 예, 예. 아, 맞다. 광순의 복덕방이 뭐예요? 진짜 복덕방을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 관한 아마 좀 연구 활동하시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예, 리서치하는 회사고요. 아, 그냥 뭐 저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렇게 또 새침하게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 부동산에 네.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궁금해하는데 이 부동산이 뭐 다시 또 뭐 상승 거래 발생했다, 상승 전환된다. 서울에서도 이제 좀 더 뭐 이른바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3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이제 다시 조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이거 겨우 좀 내려가나 싶었더니 아, 좀 올라간다, 바닥 찍었다. 아,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의견이 아니에요.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데드캣 바운스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예, 자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주택 가격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올해 1월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다시 좀 증가하고 그리고 가격도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면 일단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됐는데 한 3,000건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줄고 있는데 그다음에 거래도 뭐 거래 가격도 중요하지만 호가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현 상황은 그렇고 근데 이거 그쵸. 해석을 이제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깐 데드캣 바운스 이른바 잠깐 튀었다가 다시 이제 긴 하락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변화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변화 원인을 찾을 때는 먼저 한문도 교수님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와, 이 주거래건이 호흡이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신뢰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세다 세. 네, 왜냐하면 제가 확인 사살을 좀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해명이 없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부 부장님과 통화를 한 번 했군요 했는데 뭐에 대한 그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 주간 통계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뭐 서초구 5주 연속, 용산구 몇 주 상승, 서울 2주 연속 상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간 단위로. 근데 그게 팩트가 틀린 거예요. 제가 실거래가를 다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에 좀 이건 의심이 아니라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과도 통화하고 부장님과도 통화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해명을 듣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요? 네네. 원래 저번 주 금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KB 부동산 통계하고 틀립니다. KB 한국 부동산원하고 네네 주간 동향 자체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네. KB는 도리어 저 하락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땅 짓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근데 저 한국 부동산원은 계속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틀리죠 벌써? 그리고 이제 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봐도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른쪽 뭔가 그래프에 틀리죠. 있는 위에 파란색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원. 내놓은 네네. 수치고 그렇죠. 빨간색은 KB가 내놓은 수치인데 도리어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5로 확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에 대해서 주간 동향 통계가 예전부터 사실 주간 동향 통계를 없애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2년 전부터도. 그러니까 죄송한데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것은 네네. 정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네네. 겁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틀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안 그분들 되는데 바쁘셨던 이걸- 거 아니에요? 예? 연락이 안 온 게 바쁘셔서 연락 이게 못 한. 뭐야? 아, 네, 이게? 바쁘시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제가 그랬죠. 너무 늦어지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저 매도자분이나 매수자분이나 민감하잖아요. 지금. 그럼요. 지금 이렇게 민감할 때는 통계가 가이드 역할을 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언론 환경이 조금 시장 친화적이잖아요. 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졌냐. 거래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네. 이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호가를 내보니까 사러 오는 사람은 예전보다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게 안 맞잖아요. 네. 그럼 KB는 맞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둘이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통계가 되는데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결정적으로 정성적 요인이 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로서의 가치는 이미 없어진 거죠. 그거 확인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통계를 100% 믿지 마시고 네. 방향성은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폭이 둔화가 많이 됐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하나 그림을 드릴 텐데 네네네, 하나 더 그걸 해주세요. 보시면 제 논리가 조금 합리적인 거라고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해주세요. 지금요? 예. 안 돼요? 순서가 그림이 있어요? 있는데요. 그림이 예. 있는데 다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듣고 싶은데. 네, 보여주세요. 네. 네. 그림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 어떤 그림이죠? 그림이 몇 개인데 쭉 볼까요, 여러분? 같이 네, 보시면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이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어. 말씀드릴게요. 네. 등기가 요새 뭐 1월, 2월, 3월 계속 호가가 올라가고 거래도 많이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잠실 주공이 31건 중에 등기가 2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잠실 엘스가 18억, 19억 가다가 22억까지 올라가고 3억까지도 호가가 오는데 1월, 2월, 3월 것들이 19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34평이요. 3건만 등기가 됐어요. 왜 안 할까요? 가짜 신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거래 건수로는 네네. 19건인데 등기된 거는 3건. 네, 현재까지 이거 1월 달에 샀는데 아직까지 등기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센치도 보시면 42건 중에 9건, 헬리오시티 10건 중에 한 건도 등기 안 됐습니다. 6월 17일 기준으로. 이거 만약에 이거 왜 그런 그럼 좀 거야? 이상하죠? 예. 일단 다음 그림 볼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보시고. 와, 이거 왜 그런 다음 거야? 그림 보시면 거래량이 예전보다 반토막 수준에 머뭅니다. 서울은. 다음 그림 볼게요. 보시면 우측 부분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우측 부분이 현재의 시점이에요. 네. 근데 제가 2023년 1월부터 이제 5월, 6월까지죠. 그 그림을 그대로 떠가지고 좌측에다 붙여봤어요. 좌측이 뭐냐면 우리 2006년, 7년도 미친 집값 폭등기예요. 네. 그림을 붙여보니까 그림이 어때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죠. 네. 너무 신기하게. 네. 그리고 현재 그 주황색이 현재 건데요. 네네. 주황색의 그 반등기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올라갔잖아요. 밑에가 네. 올라갔는데 저 우측에 보면은 하얀색은 뭐냐면 2009년도 1월이에요. 그때 지금과 똑같은 대책을 던졌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하얀색이 쭉 올라가서 8,000건 가잖아요. 세로축이 뭐예요? 평균선. 아니 그 세로축이 거래 건수. 거래 건수야? 네네. 거래 건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영끌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거래 건수. 거래 건수가 매매 가격 변동률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약간 데자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데자뷰에서 지금 2007년도 8년도는 쭉 올라가서 평균선을 넘어가지고 꼭지점 3개가 뚝뚝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반해서 지금 올해는 어때요? 힘이 약하죠. 네, 좀 주황색이 약하네요. 약해요. 예. 이게 일부러 낮춘 것이 아니라 지금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로 2009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하락 횡보 기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그림이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약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뭐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뭐 정책과 여러 가지 네. 논리와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하겠지만 네.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않다라고 저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반등. 저희도 보면 일시적 반등하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일시적 반등으로 하반기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님께서 입을 실룩거리는 거 보니까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추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 수준이 과거보다 그러니까 적다는 거죠. 아, 절대적으로는 적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변화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의 변화는 가장 극명하게는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줄 겁니다. 그래서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 지표가 하나 있어요. 네. 제 자료 두 번째 걸 좀 보여주시면 두 번째. 네. 뭐냐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네, 오른다는 예상하면.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선수들은 집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막 오른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떨어진다고 예측하나 보네. 빨리 이때 팔자. 탈출이야. 예.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는 건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도 물량인데 이 매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시장이 이게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 없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 사면은 호구네. 그죠? 예? 호구 맞죠? 맞잖아, 솔직히. 영쿨2가 될 수도 있죠. 영끌 투가 됩니다. 네. 와, 어쩐지 내가 집 사고 싶더라니. 요즘에? 내가 약간 이거 맨날 망하는 놈이거든. 우리가 호구 측정기라고 예, 제가 매번 제가 딱 주식 들어가면은 이제 주식장 끝난 거예요. 좀 실제로 들어가니까 끝났더라고. 끝났지. 이번에 한 번쯤 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역시 바로미터야 내가.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일본에서도 과거 많이 보였던 현상이에요 혹시? 일본은 사실은 20-30년간 집값이 계속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일본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요. 결국엔 실수요만 시장에 남아 있으니까 집값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 이러기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좀 왜냐하면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이요.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단 말이죠. 집값이 빠지면. 그래서 한국은 투자 수요가 투자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일본은 실수요, 우리는 투자 수요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군요. 일본이 막 집값이 오를 때는 투자 수요가 있었어요. 일본도.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투자 수요가 다 빠져나왔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산다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네. 계속 투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세 제도가 투자 수요를 더 부추기는 거군요. 전 세계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핵심이 전세였어요. 그렇죠. 전세를 나는 끼고 그것도 몰랐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5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세가 그러니까 이런 핵심이구나. 거죠. 뭐냐면 다른 나라는 집을 살려면 모기지라고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어도 그냥 갭 투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21년도에 갭 투자한 게 23만 건이 넘습니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네. 엄청나죠. 엄청나네. 그게 사실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집값이 10억인데 전세 한 7, 8억 해. 그럼 2억만 있으면 되네. 2억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전세는요. 금리가 올라도 끄떡 없어요.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7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쵸, 전세 그쵸.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자 주는 건 아니니까. 와, 꿀이네. 네, 그러니까 참. 와, 그것도 모르고 나는 저 전세로만 들어가려고 머리 썼지. 그러니까 최영님 그 전세금을 이용해서 누군가 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살던 전집에 예. 제가 이제 들어간 그 가격을 다 말해도 되나? 해봐. 뭐. 그래? 네. 그 집에 제가 전세를 5억에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이 젊은 양반이 세상 바보라고 1억만 더 주면 6억에 집을 산다고. 그래서 나는 요것도 내 호구 봤나 보다. 나한테 이거 떠넘기려고 요놈. 내 그래가지고 홍군형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5억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는 이 5억 내 돈으로 집 산 거야. 이 사람이. 샀죠. 제가 여기 4년을 살았어요. 네. 나올 때 4년 동안 저는 잠도 못 잤습니다. 밤낮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목 날아가고 해갖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집이 정확하게 12억이 됐더라고요. 와.
내가 거기 4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은 1억으로 7억, 그렇지 7억을 번 거네, 그죠? 그렇죠. 10이요. 엄청났어. 아,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하기 좋습니까? 이 좋은 나라예요? 아니요. 전세 제도란 게 그죠? 아니 투자하기 좋다고요. 아. 투기하기. 아, 전세 전세가 핵심이었구나. 전세 대출을 또 쉽게 해주니까 전세 대출을 웬만하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아, 전세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있고. 그렇지. 아, 이걸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돈 조금 그러니까 해가지고 전세가 비싸고. 크게 많이 올랐던 게 그 전세 대출도 아. 조금 약간 좀 완화하면서 그것도 좀 집값 올리는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졌죠. 집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많아지고 전세 대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도 급등하니까 급등한 전세를 또 누군가 집을 많이 샀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세금 못 돌려주겠대. 아. 네, 그게 역전세. 역전세. 그게 이제 완전히 표면화되는 게 몇 월이라고 하셨죠? 표면화. 이미 시작되고 아, 있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오. 점점 심해지겠죠. 하반기로 갈수록 아. 하락폭이 더 크니까. 아, 네. 그런데 돌려줄 돈이 없어서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시장에서 해결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시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니 그러면 이제 전세금 못 돌려받고 길거리 나가는 사람들 그냥 볼 거냐? 아니, 세입자한테 돈 길거리에 돌려줘야지. 안 난다는 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안 되죠. 전생을 못 봤는데 왜 길거리에 그걸 왜 나왔대? 나앉아? 그 집에 살던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집을 승계하든가 해야지. 네네. 집을 경매에 붙여서 그렇지. 찾아야죠. 근데 그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형 그 말 이상하게 하네 생각해 보니까. 집 길거리 아니, 왜 나앉아? 그러니까 자유시장 공정 상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공포심 부추겨 가지고 집주인들한테 뭐 또 이렇게 또 혜택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맞지? 했죠. 추경호 장관이 그 얘기 에이고. 하셨는데 뭐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많아 보이고 네. 현재 대한민국 전세 나는 전세 역전세는 이제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집주인들한테 무슨 혜택 주기로 했어요? 집주한테 심지어 DSR 규제를 풀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해줘서 전세 그 부족분에 대해서 대출해주고 그걸 또 그걸 세입자한테 돌려줘라.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는 건데 왜? 그러니까 왜는 뭐냐면 임차인 즉 세입자를 위해서래요. 이 정영진 집날 나앉는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놈. 자 근데 여기가 오묘한 지점이 있어요.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포론처럼.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본질을 희석하는 거고 더 네.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꼭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와. 임차인이나 세입자는 영원히 전세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내 집 마련하고. 그렇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 그런 형상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버티니까. 예? 지금 저는 이게 집값의 경착륙을 맞든지 막 이런 그게 저는 큰 기회를 없애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죠? 그러네. 그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매물들이 나와야 바닥도 찍어요. 아. 자산 시장이 그런 주식 시장 보세요. 주식 시장에 저 형이 주식도 하지만 주식도 분석하지만 주식 시장에 진짜 바닥이 올 때는 빚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못 버텨서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에서는 그게 피가 난다는 건데 네네네. 그래야 바닥을 찍는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그 시기가 오고 있어요. 음. 내 돈이 없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팔아서. 당연하죠. 그게 와야 시장도 바닥이 와요. 아. 그걸 막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국가 개입으로 억지로 그 바닥 시점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떠받들면 언젠간 또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대출 역전세로 인해서 빠져주고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네. DSR까지 풀어가면서 DSR 풀면 국가신용이 떨어지니까 조달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럼 대출금리 또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빌린 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선의 임대인이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은퇴한 분들 소득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코스프레 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임차인이 길거리에 나왔는다고 과대 해석해가지고 또 코스프레 할 거고. 그럼 보세요. 일단 빌렸잖아요. 임대인이
빌렸으면 역전세 난 금액을 빼고 나도 차익이 생기죠. 대출금이. 어. 그럼 말씀대로 소득이 없는 분이 그 대출금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분명히 언젠가 터지겠죠. 말씀하신 마지막엔 것처럼 터져.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한 거예요. 와, 물론 그러네. 이 사이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서 팔고 싶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나 여러 가지 팩트들을 봐도 아.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게 만약에 1년 갈 때 PF 같은 거 터지고 이러면 갑자기 밀려오니까 이게 충격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위험이 있는 것 같을 때 정부가 나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크게 터지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 너무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그게 만약에 전세금 못 돌려주면 집 팔아서 당연히 줘야지. 그렇죠. 나도 이제 무주택자로서 당연히 그게 더 좋은데 네. 실제로 어떻게 가냐를 보자는 거예요. 네. 괜히 길거리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네. 그 전세에 들어갔는데 이제 난 다음 집 계약하려고 이제 여기 빼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해. 어. 2달 전에. 근데 안 빼줘. 근데 막상 되는데 없대. 지금 돈 줄 게 없대. 딴 집 안 들어온대 이 가격에.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해. 그럼 이걸 팔으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안 팔아. 그거 간단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걸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네네. 등기권을 저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해갖고 이 집도 저 대출 다른 전세를 못 받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난 이미 다른 집에 2달 이제 점점 날이 다가와. 그럼 이제 그걸 또 나는 계약을 포기하든지 하면서 또 돈을 물어줘야 제가 되고. 답변 드릴게요. 자꾸 네.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래서요. 제가 임차인이에요. 사실 우리 선량한 분들은 법하고 다투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조금 참으셔야 돼요. 조금 참으시고 임차권 등기라고 이쪽에 계약을 했어요. 네. 이거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심하면 계약금 못 들어가면 네. 계약금 날리잖아요. 난리죠. 임차권 등기라고 민사를 붙으면 그 계약금에다가 이자 비용에다 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아. 그 사이에 임대를 월세로 잠시 사시는 거예요. 각오를 하시고 아. 임차권 등기를 딱 치는 순간 임대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100%. 아, 태도 바뀌어.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경매 들어갔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완전 더 망하지.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더 망하니까. 더 망하지. 우리나라 주인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 경매 날리겠습니까? 금매를 팔든지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라 그럴까? 진도가 안 나갈 때는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네네. 그것을 하다 보면 귀찮고 힘드니까. 힘들긴 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이 많으신데 네. 조금 각오하시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달 내내 일이야 200, 500 받는데 네. 돈이 몇 억인데 전 그 정도 전재산이죠. 감수할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네, 제가 볼 때 네. 모든 분들이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다고 가정할게요. 주인들의 태도가 다 바뀔 다 겁니다. 바뀌어. 왜 돈이 전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양심의 가치라도 있어야죠. 아. 미안함은 없고 도리어 무슨 떳떳한 모습을 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물론 좋은 임대인들이 있어요. 자기 담보 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갚고 싶은데 이 DSR 규제 때문에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풀어주는 거 저 찬성을 해요. 네. 담보가 있을 때 이런 융통성에서 끝쳐야지 자꾸 그쪽으로 코스프레 하시면 네. 시장의 공정성을 저는 해친다고 해친다.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부채만 이전될 뿐이지 네. 자꾸 부채 이자 늘어나고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청산하고 참고로 가야 돼. 정영진 씨도 세입자입니다. 네, 여러분. 네. 정영진 씨 세입자입니다. 네. 그리고 청산하고 가야 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정책은 그런 방향에 맞추면 돼요. 그렇게 빨리 정산하도록 그렇죠. 만들면 주잖아요. 집주인이 빨리 팔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집주인들이 안 파는 이유는 싸게 팔기 싫어서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팔면 싸니까 버텨보겠다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전세 비율이 높았을 때가 7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싸게 하면 전세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할 만한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냥 조금 싸게 팔기 싫으니까 버티는 거죠. 그렇지. 요만큼도 그러니까 집주인은 요만큼도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도 요만큼도 피해 안 보려는 집주인을 또 이해해 주는 거고. 제가 볼리비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볼리비아는 임차 보증금이 70% 넘어가면요. 집을 팔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선진국이에요, 부동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90%가 전세가 있어도 주인이 좌지우지래요.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좀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이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돈 없이 집이 많은 분들이 많다고. 그분들은 투기 목적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0.73% 출산율에
미래가 안 보이는 암울함이 쌓여 있잖아요. 이제는 기성세대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얘기하는데 지금 댓글에 무슨 집주인이 죄인이냐? 좋은 임대인도 많습니다. 그 좋은 죄인이 임대인도 아니라. 예. 아니요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누가 전세금을 특혜- 받았으면 그러니까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 보라는 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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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무슨 뭐 맞아요. 니네들 북한으로 가라. 집주인이 죄인이냐 뭐 집주인 다 잡아넣어라 뭐 이런 거를 올라오니까 막. 그분들은 갭투기 한 분들일 거예요 아마. 아니, 제가 볼 때. 아니, 저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좀 더 오늘 사실 준비한 거 10분의 1도 안 했거든.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아니 이거 엄청 벌써요? 많은데. 아니 끝나야 돼.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오시고 지금 네. 다음 코너가 또 준비돼 있어요. 우리 네. 지금 준비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 많은데.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시죠. 죄송해요. 짧게 예. 끝맺음하면서 마무리. 죄송해요 안 돼. 아니 원래 일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알아요. 사실 자료 14 하나만 보여드리고 그래요. 자료 14. 네, 지금 왜 일본하고 한국이 문제냐면 이게 지금 현대차와 도요다의 주가 비교입니다. 빨간 게 도요다고. 빨간 게 도요다. 도요다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막 가고 있고 그다음에 파란 거는 지금 현대차 주가인데요. 주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네. 라이벌 관계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일본의 주가가 좋다는 건 뭐냐면 일본의 기업과 산업이 좋다는 거고 그만큼 한국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에서 빨리 가야 되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일본 거를 사면 우리 거를 안 사고 우리 거를 사면 일본 거를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예요? 대체 관계 있습니다. 대체 관계예요?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 안 맞아요. 좋았던 거 우리나라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20년간. 그런 거예요? 엔저 현상을 잘 보시면 돼요.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 가격이 싸지니까 현대하고 도요다 보니까 도요다 더 싸네 하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이건 다음에 제가 와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음 주에 네.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죄송한데 또 바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죄송해요. 나 욕 지금 엄청 먹고 있으니까 두 분 좀 웃으면서 가세요. 저 욕 안 먹게.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웃는 얼굴 고맙습니다. 네.